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계속되는 무법천지 말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정말 낯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가 올해 초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 한 일이라고는 오직 검찰의 수사 방해였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검찰 괴롭히기죠. 임명장 받은 지 단 며칠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 유재수 사건, 그리고 조국 가족 비리를 수사해온 이 검찰 지휘부를 아주 통째로 날려버리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검찰이 기소한 이 범죄 사실이 언론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다라는 점이죠. 이 세 가지가 추 장관이 한 일의 전부인데 모두 아주 탈법적이고 정말 무법천지로 가득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추 장관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하는 발언의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관련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추미애 장관의 아주 무식한 그리고 사실에 맞지 않는 발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일 날 추미애 장관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자신의 충견이라고 해야겠죠.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편을 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검장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지시, 지휘 감독권이라는 것은 이 자신의, 즉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처럼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다. 즉 지검장의 고유 권한이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히 엉터리고 궤변이죠. 이것은 뭘 겨냥한 발언이냐? 지난번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검찰이 기소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3번씩이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안을 결재해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3번이나 묵살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송경호 제3차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따라서 기소를 했습니다. 자, 당시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다 아주 펄펄 뛰었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동일선상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검장의 고유 권한인데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해서 기소하도록 결정한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관련법을 무시한 정말 궤변일 뿐만 아니라 정말 법에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이라는 것이죠. 검찰청법 제12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휘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법 제7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총장의 지시를 3번씩이나 묵살한 이성윤 지검장이 항명한 것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은 그 이후에 총장 건너뛰고 고검장도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사무 보고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당시 이것도 관련 내규를 위반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이지 윤석열 총장의 이런 기소 지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청법은 12조에 이어서 17조 그리고 21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검찰총장,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의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2조에도 보셨듯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또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또 고검장, 지검장은 각각 관할청의 사무처리 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 것이죠.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감독권, 즉 지검장의 지휘 감독권이라는 것도 이 검찰총장의 이 지휘 감독권 안에 종속되는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말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검사장에게만 있고 총장에게는 없다? 이런 주장은 정말 법도 관련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아주 무식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직 검찰지청장이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부장검사인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2일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또 법률가로서 고민해 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에 관해 검사장 그리고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총장에게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 줄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이런 장관의 발언과 같은지 궁금하다. 혹시 오보는 아니냐라고 덧붙이면서 굉장히 이 발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또 한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검찰 내 수사 주체 그리고 기소 주체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은 수사검사 따로 기소를 판단하는 검사 따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방안이죠.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런 청와대의 권력 비리를 밝혀내더라도 기소를 판단하는 검사들이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뭉갤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듭니다. 일본도 이렇게 하더라. 일본에서도 지난 2015년도에 도입된 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기소 이후에 무죄율이 상당히 높고 검사의 부담 역시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미 일본에서도 2015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수사, 기소 주체를 한 사람이 했을 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완전히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일본은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건이나 굉장히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공판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 중에서 총괄심사 검찰관 한 명을 이렇게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된 총괄심사 감찰관은 해당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실관계, 증거들을 다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사를 책임진 검사와는 뭔가 다른 시각에서 변호인의 시각까지 고려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또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해서 자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되면 원칙상 해당 사건이 공판 담당 검사를 맡게 되는 게 관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온 것이죠. 총괄심사검찰관이 직접 기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일본의 제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은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뭐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담당검사 이렇게 구성된 이 수사팀 안에서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뭔가 자문을 해줄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와서 우리도 일본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정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역시나 또 다른 무식한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지난번 추미애 장관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이 공소장 공개 금지를 결정한 이후에 미국 사례를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도 공판이 열리고 난 이후에야 공소장을 공개하더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 언론에 의해서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들통이 났죠. 네, 당시 법무부는 미국의 대배심 재판 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이것이 마치 유무죄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일반 재판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재판이 열린 이후에 공소장이 공개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대배심 재판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나 대배심 재판을 통해서 기소가 결정된 사건이나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였다. 네, 추미애 장관의 계속되는 궤변 그리고 사실 왜곡 발언들, 이것이 몰라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라면 무식한 주장이 될 것이고,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거짓 주장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뻔뻔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낯이 두껍구나 라는 생각을 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